오마이뉴스에 또 이런 기사도 하나 실렸어요. 제주 남선사 주지 행운 스님이라는 분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김건희, 윤석열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 이건 이제 아마도 그 스님이 얘기한 그런 이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자승 총무원장 조계종 총무원장이 그때 이제 뭐 이거를 사실은 저는 좀 그 죽음이 매우 석연치 않고 이상했는데 그때 법당을 불태우면서 같이 본인이 이제 무슨 공명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그때 그 자리에 곧바로 국정원장이 먼저 그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제일 국정원이 그런 국정원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승 사망 현장에 국정원이 왜 도착하냐. 이거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그 기사에 보면 바로 그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소신 공양하기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을 하셨더랍니다. 이 자승 스님이. 근데 물론 이제 이분은 사실은 조금 정권하고 약간 야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이튿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 뭔가 이상하다. 게다가 국정원이 먼저 왔다. 수상하다. 이런 얘기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도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처럼 우리도 야단법석 승가위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치에 좀 참여하고 싶다. 도저히 우리도 못 견디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이 온 나라의 모든 국민이 도처에서 못 살겠다는 장탄식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스픽스 대표님, 네네. 네, 어떤 특종을 오늘 말씀해 주실 건가요? 아니 특종보다 지금 이제 그 뭐 검찰 내부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잠잠해졌는지 더 네. 격앙된 상태에서 용산과 맞짱을 떠야 된다는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탄핵 이야기가 그냥 뭐 보통 명사처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같은 국정 운영 방식이면 보수 정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완벽하게 절연을 해야 퇴로가 나오거나 탈출구가 나오는 것이지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번에 이 충격이 얼마나 크냐면요. 대통령이 영부인을 위해서 국가의 사법권 전체를 인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뒤에 흔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물론 인사를 당한 쪽은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인사권자가 인사를 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거기에 있던 차장검사들이 다 모가지가 날아갈 지경에 자 검찰총장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고요. 이것은 무건의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정기인사 그 말짱 꽝인 거 이미 드러났고요. 그리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누가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거를 지시했다. 그것도 석연치 않죠. 이 사람이 왜 지시를 합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 협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고 막기 위해서 강제로 인사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뭐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수사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뭐가 잡혔으니까 야 이거 안 됐다. 큰일 났다. 지금 당장 인사조치해. 라고 해서 검찰총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냥 밤새 뭐라 그럽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반란 일으키듯이 막 인사를 해버리고 간 이 상황이 폭풍전야의 상황으로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말씀 나눌 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군사작전 하듯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게 이루어졌고 금요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발 좀 인사 좀 밀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전격적으로 이 인사가 이제 일어났다는 거고 특히 대검 참모하고 반부패 부장은 좀 잘리지 말고 본인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양석조 반부패 부장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돼버리고 이 상황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뭔가 잡혔기 때문에 그 뭔가가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빼도 박도 못하게 어느 한 곳으로 쭉 올가매는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니었을까. 이제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고영곤 차장이 4차장 검사인데, 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선언을 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부연하자면 이제 수사를 해보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가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하더라도 입증이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단계를 넘어서 버린 거. 이것은 명확하게 범죄 사실이고 이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럼 피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식으로 조사해서 끝을 내자. 네. 이거를 허용해 달라고 했다는 거죠. 아니면 특검 가면 끝난다 이게 다. 네. 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자체를 없던 걸로 만들라고 무근의 압박을 받으니까 검사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검찰 조직의 문제이든 윤석열 정권의 문제든 이게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내 기준과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바로 모가지 쳐 이렇게 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MBC에서 단독으로 나왔잖아요. 소환조사. 그거가 완벽한 도화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다들 경로해가지고 그 내부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명품백만 가지고 일단 소환 조사를 하면 이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약간 안이하게 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명품백 소환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거기서 끝을 내겠다고 가버리니까 네. 야 이거 빼박인 거예요 이제. 자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갔고 거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물러서지 않으니까 강제로 조치했고 본인 인기가 있으니까 야 그럼 너도 나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면서 수사검사를 다 교체한 건 아니죠. 수사검사의 간부들을 교체했으니까 그 검사한테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을 당사자한테 지시를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언론에다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총장이 네. 막을까 싶어서. 그렇죠. 자, 이거는 그러면 뭡니까? 내란입니까? 아니면은 내부 전쟁입니까? 권력 투쟁입니까? 뭡니까 이게? 국가와 국가 안에 속해 있는 검찰이란 기관 안에서 이 일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뭐냐? 누가 지시했느냐? 최상병 우리 특검 관련해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그 전화를 내서 지시를 하도록 했느냐가 핵심 아닌가요? 네. 지금 이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것도 뭐 죄송합니다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막 보면은요. 명품백 수사 라인 12초간 침묵한 검찰총장이라고 나오는데 참 저것도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5초가 침묵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7초가 침묵했다 그러다가 12초까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그 초를 재고 있지는 않았었겠습니다만 물론 뭐 나중에 이제 다시 돌려보면서 잴 수 있겠죠. 그만큼 길게 지금 검찰총장이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을 꼭 담으면 입을 꼭 다물고 하려다 말았다. 근데 그게 상당히 길었다. 근데 요 얘기가 지금 계속 반증처럼 나오는 거라서 어쨌든 참 심각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최지영 목사가 그랬잖아요. 12시간 조사받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 그랬는데 내가 준 그 디올백만 물어본 게 아니었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물어보더라. 그리고 백은정 서울에서의 백은정 대표도 20날 들어가기 전에 나 자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대지를 시켜주지 않으면 나 아무 자료도 안 내겠다. 야당에 뿌려버리겠다. 방송사에 뿌려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 검찰 인사의 후폭풍이라는 거죠. 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냥 네,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